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생산과목 담당하는 배무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는 실무를 살짝 엿볼 건데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곳곳에 쏟아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실무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렇게 BOM의 등록은 매번 출제가 된다 라고 얘기해도 또 거짓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자재명세서라는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 어떠한 제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BOM, 자재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내용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미수량이 뭐고 로스율이 뭐고 그죠? 그리고 필요수량 이런 것들을 조회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우리 답안을 도출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정미수량이 뭔지 로스율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뜻풀이를 살짝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다? 우리가 로스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로스율이라는 것은요. 바로 분량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률을 감안하지 않은 이론상의 수량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미수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로스율은 저는 심플하게 분량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있어 보이죠? 뭐라고 들어가 있죠? 공정 등의 유실이 되는 비율이다 라고 들어가 있지만 이 뜻을 그대로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분량률이구나. 내가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10%의 분량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11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나의 필요 수량이다 라고 여러분 계산할 수 있으시면 문제없이 여러분 답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필요 수량의 뜻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뒤에 가서 필요 수량이 몇 개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급급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자재냐 사급이냐 조회하세요 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가 많지만 하지만 좀 알고 있으면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임가공 작업의 경우에 우리 자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당사 재고라고 하면 자재라고 기록하겠지만 여러분 타사 재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급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내용 파악이 되어 있다면 실제 업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만 보실 때는 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내가 업무에 활용이 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살짝 터치해 주시면서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외주급은 뭐라고 들어가 있죠? 외주처의 품목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유상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유상이라고 처리할 것이고요. 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상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외주처의 품목을 제공할 때 내가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유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돈 받지 않았다, 무상으로 제공했다 라고 한다면 무상으로 표기를 해놓고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뜻을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OM 등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시스템 관리 공통 쪽으로 들어가 주셔서 기초정보관리 따닥 하고 들어가십니다. 자, BOM 등록 더블 클릭 따닥 하고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모품목이 여러분 열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모품목을 이렇게 문제에 주어지게 됩니다. 주어지게 되는 데이터 품번을 아무거나 제가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420번에 만약에 우리 이렇게 품번을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에 따라 산악자전거 한번 조회해 볼게요. 산악자전거 조회 버튼 눌러보니까 모품목 산악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페달이 필요하고 헤드램프, 전장품, 파워트레인,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몇 개가
개가 필요할까? 필요 수량은 몇 개일까? 자, 로 수율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정미 수량은 이렇게 2개지만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분량률을 감안해 준다라면 나의 필요 수량은 몇 개일까? 자, 로 수율이 10%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개 필요 수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필요 수량에 대한 문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이렇게 앞서서 본 것처럼 자재, 그렇죠? 뭐 4급이냐 이렇게 조회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외주 구분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하나하나 클릭해 주면서 이 해당하는 품명에 대한 계정 구분이 원재료인지 반제품인지 이런 성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페달은 원재료였고요. 우리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거래처가 어디래요? YK 페달이랍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따른 여러분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모품목을 여러분 제시를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한 정미 수량을 통한 여러분 로스율까지 감안해서 필요 수량은 몇 개인지부터 시작해서 이 정보들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반 자전거를 주었어요. 제가 아까 420번을 넣고 조회를 했지만 지금은 402번 일반 자전거 피그레이 블랙이라는 일반 자전거를 조회하고 물음에 답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자재 명사서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타내면서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의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이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어땠어요? 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런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모품목 402번 넣고 조회를 해보니까 제시된 기준 일자도 넣어줬고요. 사용 여부 사용이라고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조회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순번이 12번일 뿐이지 여러분 자품목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그렇죠? 7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12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표현 약간 어때요? 함정을 파고 기다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번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자품목 총 12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정미 수량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요 수량이 같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말 맞을까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처럼 정미 수량과 필요 수량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 다를까요? 이렇게 정미 수량과 로 수율을 감안해서 필요 수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로 수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 수량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자, 3번 외주 구분은 모두 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보았더니 외주 구분이 죄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거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에 뭐라고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프론트 포커스 주 거래처는 하나상사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자, 프론트 포커스 주 거래처에 공란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하도 빈출이니까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문제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장품이라는 것을 주고 이에 대한 설명이니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모품목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기준일자, 사용 여부 넣어주고 보았습니다. 자, 필요 수량 여러분 확인을 해봤어요. 보았더니 여러분 어때요? 가장 적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가장 어떻습니까? 많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올바르지 않군요. 라고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또 이런 문제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죠. 이번에는 무엇을 줬죠? 30개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때 나의 필요 수량 몇 개일까요? 라고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살짝만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로수율을 적용해서 필요 수량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 뜻은 바로 여러분 제시가 되었어요. 어떻게? 30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미 수량이 30개가 필요할 때 로수율이 10%니까 필요 수량은 몇 개로 매칭할 수 있겠어요? 33개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래서 정미수량과 로수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필요수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되게 정갈하게 산식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산식으로 외우면 너무 끝도 없이 어렵게 느껴지니까요. 정미수량 30개가 필요해. 그런데 나의 로수율, 불량률이 10%니까 30개에 10%, 3개를 더해서 나의 필요수량을 만들어 놓는 거구나. 따라서 33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매칭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식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쵸, 여러분? 좋아요.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구나. 자, 그렇다면 30개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필요 수량으로 올바르게 매칭된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이렇게 로수율을 감안해서 그쵸?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30개 곱하기 10% 해주니까 3개다 해서 페달은 33개가 필요해 라고 계산해 주면 정답 1번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무 수행 과제를 하나 넣어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2022년도 5회차 기출을 문제에 DB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 친구처럼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내가 구동시켜서 프로그램에 답을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DB를 복원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시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420번 산악자전거 넣어줍니다. 자, 어떻게 넣어줬어요? 마우스로 클릭해주거나 F12번을 눌러서 420번 조회 버튼 눌러서 산악자전거 넣어주고요. 기준일자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2022년도 몇 월 며칠? 9월 24일이라고 제시가 되었고요. 사용 여부는 사용입니다. 놓고 조회 버튼. 자,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확인해 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PDF 페달이라고 들어가 있죠. 페달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친구의 조달 구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하단으로 넘어가 주시면 조달 구분 구매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주 구분이 뭐라고 들어가 있죠? 유상이다. 아주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장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전장품에 여러분 하단을 봐주시면 계정 구분이 반제품이다. 아주 올바르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작품목에 여러분 주 거래처는 자, 헤드램프 클릭하고 봐주셔야겠죠? 주 거래처 형광 램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BOM의 등록은 무조건 빈출이다. 매번 출제가 됩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BOM의 정전계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전계와 역전계가 존재합니다. 정전계라는 것은 우리 역삼각형 모형으로 BOM을 그렸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모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작품목들을 보여주는 형태라면 그렇죠. 역전계는 반대예요. 역삼각형의 모형이기 때문에 상위의 모품목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전계의 문제와 역전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빈도수를 따지자면 정전계보다는 역전계의 문제 출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전계의 문제만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구나. 여기 보시면 BOM의 여러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대 한 번에 쫙 펼쳐놓고 볼 수 있어요. 멀티레벨 BOM
생각나실까요? 모든 단계를 몽땅 다 보여줄 수 있게끔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단에 BOM 총전개 클릭해주면 모든 레벨의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라고 한다면 이처럼 모품목을 제시하고요. 모품목에 따른 모품목 401번 일반 자전거 피그레이 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정 구분을 원재료와 반제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네. 자, 우리 기초정보관리 쪽에 가보면 정전계를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정전계로 들어와서요. 이렇게 모품목에 주어진 번호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번호 402번 이렇게 제시된 내용을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죠? 해당 내용을 제시된 내용을 일컬어 주실 거고요. 넣어 주실 거고요. 기준일자도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총전개라는 모양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BOM의 총전개에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조회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이처럼 좌라락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전개를 풀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자, 그렇다면 이 레벨을 펼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화면에 나타난 이 플러스들을 클릭해 주시면 조금 더 세부적이고 그에 따른 더 세부적인 레벨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하나하나를 확인해 가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주는 그런 형태들도 존재하고요. 또한 옆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재료와 반제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조달 구분을 물어보거나 주 거래처가 어디인가 이런 내용 또한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또한 또 외주에 라고 하면서 무상으로 자재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유상인지 이에 대한 여러분 정보 또한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표현으로 언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함께 이렇게 조달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BOM의 총전개를 클릭해주고 조회 버튼 눌러주면 한 번에 좌라라 모든 내용, 모든 레벨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BOM 총전개를 펼쳐놓고 확인하자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반면 레벨 1에서만 나의 품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전개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묻는 요소를 확인해주고 그 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답안으로 도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를 띄고 있구나 라는 것을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형태가 동일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 하단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원재료와 반제품 구별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측으로 봐주시면 계정이라는 데에 원재료와 반제품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레벨 1의 품목이 프레스 W, 여러분 어떻대요? 프레스 프레임 W 타입 A, 조달 구분이 어떻다? 생산이다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모품목에 대한 이야기가 총 레벨이 총 몇 가지, 1레벨, 2레벨, 3레벨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재 품목 중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프레임 넛 타입 A는 레벨 1과 2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표를 보시다시피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벨 2와 3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렸지만 왜냐? 데이터가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아서 기출문제에 이 DB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참고하여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거? 또 이처럼 아까 전에처럼 총전개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다 살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겠지만 레벨 1
그죠? 레벨 1 구성에 따른 뭐 이렇게 제한적인 말표현도 줄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BOM의 레벨이 가장 큰 품목이 누구인지 아주 심플하게 묻고 넘어가는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레벨들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여 레벨 4를 찾아주는, 그럴 때 우리는 이럴 때 총전개에 체크하고 보면 어때요? 보다 더 심플하고 시간 소요가 많이 들러가지 않도록 하겠죠. 그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뤄서 내가 시험에 임할 때 조금 더 시간을 적게 쓰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엇을? BOM의 총전개를 클릭해서 레벨이 가장 큰 거, 가장 적은 거, 이런 거를 손쉽게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시험에는요, 정전개보다는 역전개가 더욱더 빈출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포인트는요, 자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모품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역전개는 반대로, 그래, 역삼각형. 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모든 문제의 특징이 또 존재해요. 이렇게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기에 무엇을 주죠? 이렇게 자품목을 주고 모품목을 찾아줘라 라고 하는 문제 또한 출제가 되고요. 또 이 모품목의 특성 하나하나를 살펴주셔요.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간다라면 보다 빠르고 손쉽게 여러분 찾아가 볼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한번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개 자품목에 여러분 1500번, 끝자락이 1500번이었어요. 포함 문자열로 놓았고요. 조회 버튼 눌러서 페달 S를 불러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회 버튼 클릭해 주니까요. 이렇게 페달 S가 사용된 모품목의 품명들이 이렇게 쫘라락 열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도 언급이 돼요. 뭐라고 나올까요? 해당하는 품명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때의 필요 수량이 누가 가장 큰가, 누가 가장 적은가,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앞서서도 본 것처럼 주거래처라든지 그다음 계정이라든지 조달 구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물어볼 수 있는 요소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함께 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언급을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봐주실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레벨 1에 구성되어 있는 품목으로 나열되지 않은 친구를 골라주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나타나 있는 우리 캡처 화면을 확인해 주신다면 없어요. 뭐가요? 프레스 프레임 W 없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문제는 손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자신감이 그쵸? 자라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손쉽게 여러분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하나의 정형적인 문제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벨 1 기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모품목의 정보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자품목의 페달이라는 친구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주어진 기준일자, 사용 여부 넣어준 다음에 레벨 1의 기준으로 없는 거, 올바르지 않은 거 이런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피, 그레이, 화이트는 있어도 블랙은 없네요. 레드는 있어도 블랙은 없어요. 이렇게 매칭해 가면서 재빠르게 답을 도출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적이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때요? 보다 더 심플하게 언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회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포인트는 어디에다 둘 것 같아요? 이렇게 BOM의 총전개의 체크 포인트. 네. 왜냐? 상위 모품목으로 쫙 레벨 1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레벨 2, 레벨 3 다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처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모든 총전개, BOM의 총전개를 클릭하여 모든 내역을 다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벨 1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상위 모품목을 올바른 거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쫙 나열을 해서 봐야 할 때 조금 더 시간 소요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레벨 1에 한정되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시간 소요는 적게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실무 수행 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페달 S 말고요, 페달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어요. 1600번 하여 이렇게 조회 버튼 클릭해 주었더니 페달 S 아니고 페달이라고 올바르게 들어가 있고요. 기준 일자 2022년도 몇 월 며칠 9월 24일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용 여부 여라고 두세요 라고 언급이 되었고요. 조회 버튼 클릭해 주니까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이에 대한 여러분 이 작품목의 모품목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친구 422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박스로 표현을 해 보았어요. 아, 이렇게 내가 정해진 보기에 주어진 거 그대로 넣고 조회 버튼 눌러서 해당하는 아래에 여러분 사지선 대화형과 비교하는 문제로구나.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빈도수는 조금 떨어지지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무언가를 클릭해서 답을 도출해야 하는 수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답을 도출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외주단가 등록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외주단가 등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주 품목들에 대한 단가를 등록하는 매뉴얼입니다. 자, 거래처별로 여러분 외주처별이라고 해볼까요? 자, 거래처별 또는 외주처별로 우리가 외주 단가를 기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심플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문제 출제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처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맞아요. 왜냐하면 수험자 입장에서 우리가 화면은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이렇게 대흥공정과 다스산업의 거래처가 둘이에요. 그렇죠? 외주처별로 비교를 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외주공정에 이렇게 외주공정 넣고 대흥전공 넣고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 다스산업 넣고 각각 비교를 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시간 소요 되겠죠. 맞아요. 재빠르게 우리 외주 단가들을 비교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적냐, 아니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누구보다 대응전공보다 다스산업이 더 큰 친구는 누구냐, 다스산업보다 대응전공이 더 큰 친구는 누구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따라서 이렇게 정답 1번입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찾아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태를 좀 기억을 해두고 계신다면 또 나오는 게 문제 은행 형식의 그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형태로 또 출제 포인트를 집어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실제 원가 대비 외주 단가를 일괄 변경한 후 이처럼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냐면요. 시뮬레이션, 진짜로 수행하여 여러분들이 정답을 바꿔주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 상단에 보시면 외주공정 200번, 외주처 대응전공 넣어주는 거죠. F12번 눌러서 넣어줄 거고요. 자, 전체 체크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조회된 친구들을 전체 체크해 주고요. 단가 비율 94% 숫자 넣어주시고요. 실제 원가 대비라고 했으니까 실제 원가 클릭해주고 옆에 있는 일괄 변경 클릭해주면 이렇게 외주 단가가 반짝하면서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가장 적냐,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아하, 내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하여 답을 도출하는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되고 있구나. 빈도수는 많지 않습니다. 1급에 여러분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주로 1급의 문제에서는 빈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2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2급일 때는 많이 출제 빈도수가 좀 떨어져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우리 실제 업무도 봐야 하니까요.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메뉴들을 공부하였다면 이제 생산의 프로세스 전반적인 그 내용의 매뉴얼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요? 작업을 지시를 해서 그것을 등록하고 그 지시들을 확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생산 자재가 있다면 그 생산에 투하된 그 자재 출고도 시켜줘야 되겠고요. 실적 완성이 되었다면 실적 등록도 해주고 그때 여러분 자재 사용 등록도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검사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검사 대상에 해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실적 검사를 꼭 통과를 해야 해요. 왜요? 검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검사 대상이라고 하면 실적 검사해요. 해서요. 합격이라고 한다면 합격품을 받았다. 합격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로 입고가 되는 것이고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요.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입고 처리가 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흐름들을 한번 눈으로 쓱 읽어주실 거고요. 읊어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행해주는 거구나.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이런 요소들을 알아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시험은 이렇게 각각의 매뉴얼에 따른 그 정보를 파악하는 것 또한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요. 이 정보를 등록하거나 불러오거나 하여 이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의 조회하는 형식의 문제 처리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출제 포인트를 언급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외우자 이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척도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다. 프로세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고요. 첫 번째, 우리 생산계획 등록부터 가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 생산계획 등록이 뭐죠? 여러분, 계획을 짰죠. 그렇다면 이 계획을 등록을 해놔야 되겠죠. 나는 몇 개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매뉴얼에다가 관리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필수인가요? 라고 한다면 사실 필수의 매뉴얼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이렇게 생산계획 등록부터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생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 매뉴얼에 하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였으니 아, 그렇다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빈도수요? 높습니다. 제가 실무론적으로는 여러분 많이 이렇게 스킵을 한다고 했잖아요. 생산계획 등록을 많이 스킵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에서는 빈출입니까? 라고 하면 매우 빈출입니다. 매번 출제가 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한번 쓱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산관리 공통으로 들어와서 생산관리로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프로세스 제가 쭉 열거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세로로 열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죠? 해서 작업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산계획 등록 따닥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품목별과 날짜별이 언급이 돼요. 이렇게 품목별로 본다라는 것은 하나하나 자 살펴보도록 할까요? 품번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품번을 넣어줄 때 제가 임의에 뭐 산악자전거 한번 끌어와 볼까요? 산악자전거 넣어줄 거고요. 예정일자는 공란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산악자전거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작업의 예정일자들이 열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품목별로 보자면 이렇게 산악자전거 그리고 다른 친구들까지 또 연결을 해볼까요, 여러분?
산악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산악자전거 422번에 해당하는 친구들 쫘라락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품명마다 내가 언제 몇 개를 만들지, 작업 예정일은 언제인지 이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시험에서는요, 작업의 예정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줍니다. 만약에 11월 달이었다면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말표현을 줄 거고요. 자, 그리고 놓고 조회 버튼 눌러서 각각 해당하는 이렇게 수량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는 날짜별 탭을 확인하라 라고 하는 꿀팁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일 생산량이 60개씩 정해져 있는데 내가 몇 개씩 이렇게 예정을 하였습니다. 몇 개씩 1일에 11월 1일 날 200개 뭐 이렇게 초과한 수량 같은 것들을 그 날짜별로 조회할 수 있게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날짜별 탭을 이용하라 라는 꿀팁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로 넘어와서 자, 이처럼 날짜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8월 1일부터 8월 6일 날까지만 확인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 생산량을 초과한 친구를 골라주세요. 알맞게 짝지어진 거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데이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캡처 화면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같이 함께 봐주신다면 어때요? 여기 주어진 대로 생산계획 등록의 품목만 조회해 주세요. 체크.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 예정일 넣어주세요 라고 하였으니까 예정일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요, 제품이다 계정급은 제품도 같이 함께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회를 하였습니다. 날짜별 탭을 이용하면 참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 생산량 180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옆으로 날짜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생산량이 여러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른 무엇을 봐줘라. 여러분 이 예정의 수량들을 확인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정답 몇 번? 이렇게 4번입니다 라는 것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또 일 생산량을 초과하여 이렇게 품목과 예정일 똑같은 문제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또 다시 한번 상단에 우리 계정급은 반제품까지 아주 깔끔하게 다 기록해 주고요. 그리고 날짜별 탭으로 와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초과한 수량 언제요? 3월 6일 날에 초과했어요. 우리 일 생산량은 300개인데요. 몇 개? 350개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초과하였다라고 하고 우리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찾아줄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 진짜 실무 수행 과제를 통해서 이 내용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문제를 진짜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생산계획 등록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자전거지사 주어진 데이터 그대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품번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품번은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내버려 두실 거고요. 작업의 예정일이 어떻게 돼 있죠? 2021년도, 22년도 8월 1일부터네요. 자, 8월 1일부터 시작하여 8월 6일까지다 라고 체크하고 계정 구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죠? 제품입니다 라고 놓고 조회 버튼. 자, 이렇게 각각 사지선다형에 열거되어 있는 누구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산악자전거 20지, 산악자전거 421번, 자 422번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언급되어 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피그레이 블랙도 있고요. 화이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그때 우리가 보았을 때
저는 이런 문제를 날짜별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자, 그냥 토탈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어떻게? 학계가 가장 많이 열거되어 있는 친구 누구냐?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쭉 살펴보세요. 쭉 살펴봐서 학계가 가장 많은 숫자치 180개 찾았다. 자, 역으로 이제 산악자전거 P20G라는 친구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정답을 바로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재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한 확인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려 작업 지시 등록 메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날 품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생산 완료일 등을 다 등록해 주어서 관리하는 그런 매뉴얼을 작업 지시 등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은 여러분 뭐 하지 않는다? 필수가 아니다. 입력 안 할 때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작업 지시 등록은 거의 다 어떻습니까? 직접 입력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은 위에 상단에 뭐 청구조회라든지 여러분 주문조회라든지 앞서서 우리가 생산계획 등록을 하였잖아요. 그러면 생산계획에 등록된 내역을 불러오든지 이런 식의 4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뭐 할 수가 있다?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프로그램에 직접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 생산관리 쪽으로 와서 작업 지시 등록 나닥 하고 더블 클릭하여 해당하는 화면으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자, 공정은요, 제가 작업 공정으로 들어왔고요. 제품 작업장으로 임의의 숫자치를 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당하는 날짜도 이렇게 공란으로 놓고 조회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정보가 많이 조회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내용 하나하나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 뭐 프로젝트별로 관리하는 그 하나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401번은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반용 자전거로요.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거보다 조금 더 심오한 문제가 주어진다면 저는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하는 마우스 우클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하셔서 여러분 무엇을요? 이렇게 이력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같이 봐주신다면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해당 메뉴에 작업 지시 등록에 대한 이력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화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말 표현은요, 아, 내가 이전에 이력이 없구나. 이전에 이력이 없어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올 게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은 내가 계획을 하지 않았구나. 생산계획 등록을 입력하지 않았고 불러오지도 않았다. 위에 보시면 상단부에 보시면 청구조회, 주문조회, 생산계획조회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처럼 생산조회 한번 해볼까요? 생산계획조회라고 하여 제가 이렇게 올해로 놓고요.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계획이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불러오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적용 버튼 눌러주면 하단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획 단계에 50개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불러와서 작업이 진행된 거였다면 이 친구는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해서 이력 정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죠? 생산계획 등록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문조회나 청구조회도 이렇게 이전에 여러분 이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무슨 키?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됐나요? 네, 해당하는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해서 이력 정보 확인해주면 해당하는 작업의 이전 과거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했는지 앞서서 본 것처럼 생산계획 조회를 통해서 끌어왔는지 불러오기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주실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다시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등록된 작업 지시 내역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해당하는 이렇게 보기의 내용을
잘 입력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된답니다. 이렇게 위에 상단부에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열거를 했더니 해당하는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죠. 그럼 사지선다형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생산 설비를 2로가 작업했는지, 작업팀이 1팀인지 2팀인지 3팀인지 각각 확인해 줄 수도 있겠고요. 검사가 무검사였는지 검사였는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조회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 무엇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처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수주 등록을 통하여 즉 여러분 주문 조회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데이터를 받아왔다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력 정보가 이전에 이력 정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요. 불러오지도 않았고 그쵸? 뭐 생산계획 등록을 통해서 끌어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청구조회, 주문조회, 생산계획조회 아무것도 안 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이렇게 품번 402번 일반 자전거 이 친구는요. 직접 입력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올바르지 않는 설명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예요. 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작업 지시 등록 시 검사 구분을 직접 수정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획할 때는 여러분 뭐 할 수가 있어요? 나 검사 안 할 건데 라고 등록을 해놨지만 작업 지시 등록할 때 검사 구분을 나 이제 검사할 거야.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검사 구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검사 여부가 달라진 친구 골라줄 수 있겠니?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이 친구는 품목 등록에 검사 여부를 물었네요. 그쵸? 그래서 품목 등록까지 가서 확인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함께 제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품목 상세 정보 탭이 어떻게 나타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해 보면 부가 기능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품목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품목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떻다고 했죠? 일반 자전거 나 검사 안 할 거야 라고 품목을 등록해 놨지만 우리가 작업치를 내릴 땐 나 마음이 달라졌어. 나 검사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 이 친구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검사라고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등록되어 있는 친구를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 문제예요. 따라서 이런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제시가 된 400번 일반 자전거 친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해서 품목 상세 정보를 확인하였더니 어머나 원래 품목 등록을 하였을 때는 이렇게 무검사로 등록한 뭐였는데 일반 자전거 피그레이 화이트였는데 지금 우리 작업 지시 등록할 때 이 친구 검사라고 바꿔놨었구나. 원래는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면 무검사가 왔을 것인데 내가 작업해서 이렇게 검사로 변경했구나. 이런 친구를 찾아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검사로 바뀌어 있는 상태로의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 거래, 이전에 우리가 품목 등록에서 어떻게 해놨었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한다.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한다 라는 거 부가 기능에 들어가 보면 품목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품목 상세에 무검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시 등록에는 검사라고 들어가 있는 내용이구나. 아하 하고 넘어와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구나. 자,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어떤 거? 우리가 이렇게 조금 다르죠. 무엇을 물어보게요? 계획 조회를 통하여 생산계획 조회, 우측 상단에 생산계획 조회 있었잖아요. 생산조회를 클릭하여 생산계획 등록에 여러분 조회를 하여 계획의 잔량이 가장 큰 거, 가장 적은 거 이런 거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산계획 조회
기능키를 클릭하여 이렇게 잔량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에 이미 제가 어젯밤 작업을 할 때 확인해 보니 이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렇게 계획의 잔량이 가장 큰 친구, 가장 작은 친구 캡처 화면으로 저랑 같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한 정보는 안 맞아떨어지니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한번 봐주시면, 자, 이렇게 생산계획 조회를 눌러서 제시가 된 날일자가 있을 것이다. 날일자를 제가 1년 내내로 조회해 볼게요.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쭉, 그죠? 이렇게 계획 잔량이 여러분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안 맞아서 안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획 잔량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걸 골라줘라. 아무리 큰 걸 골라도 60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이랑 매칭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캡처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보기 조건에 해당하는 작업 지시 등록 내역 중 생산계획 조회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한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충 이렇게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다 라고 한다면 벌써부터 완전 나이스죠. 훌륭합니다. 자, 그럼 다시 프로그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작업 지시 등록으로 들어왔어요. 해당하는 여러분 작업 공정 넣어주었고요. 제품 작업장 넣어주었습니다. 지시 기간을요. 2022년도 8월 며칠 7일 날짜 넣어주었고요. 2022년도 8월 며칠 13일 날짜 넣고 상단에 보시면 조회 버튼 혹은 키보드에서 F1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력을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하여서 이력 정보 확인해 보니까 생산계획 조회, 그죠? 생산계획 등록을 통해서 조회에서 끌어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하나씩 클릭해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답 찾았어요. 네, 맞아요. 이력 정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작업 지시 등록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였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친구들도 마우스 오른쪽에 클릭해서 이렇게 이력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땅 다 생산계획 정보를 뭐 한 거죠? 불러와서 등록한 내역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문제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답을 찾아주실 수 있겠고요. 해당하는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력 정보가 없다는 거 나타나는구나,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작업의 지시 등록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작업 지시 확정, 그쵸? 네, 등록하였으니까 진짜 이 친구를, 지시를 어떻게 해줘요? 확정해주는 그런 매뉴얼에 대한 학습과 필수적인 예제, 우리 유형 분석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